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1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014년도에 이제 개정된 과학 과정을 제가 한번 소개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2014년부터는 이제 뭐 대학 입학 자격 뭐 이거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로 이제 통칭을 하기로 이렇게 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2014년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이제 일단 개정과학입니다. 개정과학. 자, 개정과학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내용이 완전히 체인지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많이 당황하셨겠죠. 그죠?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 상당히 당황합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자, 어떻게 당황했냐? 처음 딱 보니까 빅뱅이 나오는 겁니다. 빅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 빅뱅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가수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저는 다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이론, 우주 탄생에 관한 이론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생명 탄생에 관한 이론들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한번 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숙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 오리엔테이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와 예상 문제를 한번 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셔서 합격의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 내용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서와 예상 문제 풀이 들으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체크하시면 분명히 고득점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 내용과 개정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과학이 항상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막 조금 요만큼 나왔는데 앞부분부터 딱 우주부터 지구과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이라 해가지고 우리 생명이 어떻게 해서 이런 원소를 가지게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이 탄생이 되었는지를 먼저 근본적으로 다루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먼저 우주의 탄생. 자, 제가 여기는 기본서를 약간의 내용 예시를 한번 내놓았습니다. 자, 먼저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가모라고 하는 과학자가 1900년대 초에 내놨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하고 뉴턴의 그 정적인 우주론이라고 해서 우주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는 그런 우주론이 1960년대까지도 아주 팽배하게 우주론을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가모가 그런 이제 빅뱅이라는 우주가 이제 딱 폭발을 해가지고 팽창한다라는 이론을 딱 내놓자마자 그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런 우주가 어처구니 없는 대폭발로 인해서 생겼다는 얘기냐? 이게 영어로 이제 빅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역사를 서술하듯이 쭉 한번 서술을 해놨어요. 자, 먼저 볼게요. 빅뱅은 우주가 고온 고밀도 한 점에서 거대한 폭발로 형성되었고 초기에는 아주 작은 공간에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모여있다가 그 공간 안의 에너지가 견디지 못해서 갑자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 라는 것이 처음 1장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우주 탄생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생명 탄생에 관련된 겁니다. 자, 먼저 우주 탄생을 보고 우주에서 태양계로 가고 별로 가고 태양계로 가고 그 다음에 지구로 갑니다. 그래서 지구의 수권, 기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드디어 생명이 탄생하죠. 그런데 이 생명 탄생의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이다, 생명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제일 처음 DNA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따라서 이 DNA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가 처음에 이제 생명의 연속성 앞에 생명의 탄생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진핵세포, 그 다음에 원핵세포 이렇게 세포들이 진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단백질이 합쳐져 가지고 DNA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론. 아직은 이론입니다. 전부 다 이론이고 밝혀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론 중에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많은 힘을 얻고 있고 조금 증명된 그런 이론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내용들이 DNA, 뭐 진핵세포, 이중나선구조, 아미노산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바뀐 과정에서 이런 폭넓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번 계정은 그냥 과학이 아니라 융합과학입니다. 융합과학. 융합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구과학을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화학이 짠 나타나요. 이게 이제 뭐 어떤 거냐. 빅뱅으로 인해서 어떠한 원소가 생성이 되느냐 하면서 화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리고 지구에 대한 수권, 암권 이런 걸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생명체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물리다, 화학이다, 생물이다, 지구과학이다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과학 쪽이 여러 분야들이 융합이 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융합적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제 파트 2에 보시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과학이야, 기술이야, 의학이야, 농업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업, 의학, 농업, 기술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처음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나오고, 반도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학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 농업 비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나오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 이런 통괄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외웠던 시절은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폭넓은 사회 지식과 상식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계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파트 2를 좀 잠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파트 2는 정보통신과 신소재, 그래서 제1장 정보의 발생과 처리, 그 다음에 반도체와 신소재 부분 나오고, 제1장 식량자원, 이제 과학기술이 나오죠. 그리고 과학적 건강관리 하면서 이 의학이 나와요. 이쪽에 의학 부분이. 그 다음에 에너지와 환경에서는 또 이제 환경, 에너지, 광물. 이거 이제 그 광물에 대해서 이제 뭐 희토류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광물 자원을 보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다 숙지하려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숙지하는 것보다는 역사를 읽듯이 내가 신문을 읽어서 지식을 얻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워지고 이렇게 융합된 내용을 잘 공부하는 팁을 제가 한 4-5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팁대로만 여러분 잘 해주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절대로 사인펜을 들고 뱅글뱅글 동그라미 치면서 하지 마세요. 자, 이 그 융합과학 쪽은 하나하나의 내용보다는 통합적인 내용을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즉, 줄거리를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의 줄거리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융합과학도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생명까지 1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이렇게 해서 역사를 공부하듯이 쭉 훑어서 여러분께서 맥락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훑어보듯이 역사를 공부하듯이 훑어볼 것. 이게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터넷과 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그 어려운 단어들 있죠. 뭐 DNA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단백질 중합 또는 이중 나선 구조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빅뱅, 또 적색 편의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상식을 넓힌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터넷 못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인터넷 난 못해. 나는 컴맹이야 하시는 분들은 신문과 다큐멘터리, 요즘에 나오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융합과학은 여러분의 정보력 이런 것들을 조금 테스트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주 반복. 역시 반복만큼 좋은 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용어라 할지라도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 방송 들으시고 기본서 읽으시고 예상 문제 풀으시고 그러면 이 어려운 용어에도 익숙해지면서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문제풀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본서와 예상 문제 강의를 충실히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충실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역사를 얘기하듯이 풀어서 기본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기본서 강의로서만도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합격 점수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팁을 여러분께서 조금 숙지를 하시고 앞에 말씀드린 여러 그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서 요번 그 개정판도 어렵지 않아요. 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실들을 서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폭넓은 상식을 얻으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팁대로 공부를 하셔서 내년에도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